우리는 흔히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릴 때 세조의 냉혹하고 잔인한 야망만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곤 합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끝내 목숨까지 거두어간 숙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어서 역사의 모든 초점이 그 한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과연 그 비극의 씨앗이 정말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에게서만 싹튼 것일까요? 어쩌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치세 말기, 그 찬란한 빛 아래 드리워진 위대한 그림자 속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불씨가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단종의 비극을 단순한 권력 다툼의 차원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시대적 맥락과 인물들의 선택, 그리고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구조적인 한계들을 다각도로 탐색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을 파헤쳐보며 한 왕의 슬픈 운명이 어떻게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완성되었는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비극의 주인공, 단종입니다. 그는 조선의 제6대왕으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용상에 오르게 됩니다. 마치 만개하지 못한 꽃봉오리처럼 그의 즉위는 처음부터 위태로움으로 가득했죠. 할아버지 세종대왕과 아버지 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그에게는 왕권을 굳건히 지탱할 만한 충분한 시간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 어린 왕은 마치 거친 파도, 속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을 겁니다. 결국 단종은 채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재위 기간을 마치고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밀려나는 비운을 맞게 되죠. 이 표면적인 사건들만 놓고 본다면 그저 어린 왕의 권력을 탐한 숙부의 이야기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비극의 모든 진실일까요? 왜 단종은 그토록 무력하게 왕위를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먼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치세 말기로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비롯해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긴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만년은 지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순탄치 못했습니다. 고질적인 당뇨병과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세종은 국정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세자였던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는 세종의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왕권의 공백을 불러왔습니다. 세종대왕은 신료들과의 협치를 매우 중시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통치 철학이었고 조선의 안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왕권의 상대적인 약화를 초래하고 특정 신하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토대를 은연중에 마련하게 됩니다. 왕이 병석에 들고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신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갔고 이는 훗날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때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마치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도 가지들이 너무 무성해지면 줄기의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재위 기간 내내 병약했던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할 여력이 없었죠. 오히려 아버지 세종의 협치 기조를 이어받아 대신들의 권한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종의 짧은 재위는 어린 단종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왕실의 구심점이 되어줄 강력한 왕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 왕이 홀로 거대한 조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예견된 위기였던 거죠. 이처럼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세가 의도치 않게 남긴 권력의 공백과 문종의 짧은 재위가 만들어낸 불안정성은 단종의 비극을 향한 첫 번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단종의 비극이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복합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종대왕의 만년과 문종의 짧은 재위 기간은 어린 단종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남겼습니다. 마치 거대한 왕국의 기둥이 서서히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 막 12살이 된 어린 왕에게
그 모든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라고 맡긴 것과 다름없었죠. 조선의 29명 왕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로 보위에 오르셨던 단종께서는 즉위하자마자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던져지셨던 겁니다. 왕실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어줄 강력한 왕권은 이미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었고, 그 대신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고명 대신들의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눈에 비친 조정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태롭게 보였을 겁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 돛대가 부러진 배에 홀로 남겨진 선장과도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결국 단종께서는 불과 3년 남짓한 짧은 재위 기간을 뒤로하고 보위에서 물러나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점차 쓰러져가는 왕실의 권위와 제대로 된 보호막조차 되지 못했던 외척 세력이라는 꼬리표는 그분을 더욱 고립시키고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형인 문종과는 사뭇 다른 탁월한 결단력과 강인한 기질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너져가는 왕실의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가 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명감이라는 큰 틀 속에는 분명 권력을 향한 뜨겁고도 냉철한 야망 또한 함께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양대군의 눈에 비친 당시 조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조정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같은 고명 대신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목 아래 국정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 인사권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했었죠. 이는 왕권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자칫 잘못하면 신하들의 전횡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수양대군은 이러한 대신들의 권력 집중이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이 너무 어리고 미숙한데 경험 많은 항해사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키를 잡으려는 모습과 같았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는 단순한 욕망에 사로잡혀 무모하게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된 수순을 밟아나가는 전략가에 가까웠죠. 먼저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사 집단을 규합하고 한명회, 권람과 같은 뛰어난 책사들을 곁에 두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명 대신들의 권력 남용과 왕실 종친들의 정치적 배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어린 왕을 대신들이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닌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기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했던 겁니다. 마침내 1453년 수양대군은 역사에 계유정난으로 기록될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는 김종서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일거에 숙청하며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한밤중에 궁궐을 장악하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냉혹하고 잔인했습니다. 이로써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야망의 표출을 넘어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구조적인 취약성과 왕권의 공백을 교묘하게 파고든 치밀하게 계산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종의 비극은 이렇게 또 다른 거대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수양대군의 야망과 그 실행 과정이 아무리 냉혹하고 잔인했다 한들 과연 그 모든 비극의 책임을 오롯이 한 개인의 비정한 욕망에만 돌릴 수 있을까요? 역사는 때때로 한 인물의 의지나 선택보다 훨씬 더 거대한 시대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한계 속에서 움직이곤 합니다. 단종의 사례 역시 그러한데요. 조선 초기 왕위 계승 시스템 자체가 지닌 내재적인 취약성이 어린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깊이 있게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비록 건국 초기에 역동적인 기운을 가득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왕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조선의 왕위 계승 체계는 기본적으로 성인 군주의 즉위를 상정하고 설계된 측면이 강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어린 왕이 보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를 둘러싼 권력 공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메우고 아직 정치적인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강력한 제도적 방안이 사실상 미비했던 겁니다. 마치 견고한 성벽은 굳건히 서 있으나 그 성벽에 예상치 못한 작은 문이 열렸을 때 이를 막아설 충분한 수의 병사들이나 효과적인 방어책이 부족했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은 수양대군과 같은 강력한 왕실 종친이나 혹은 외척 세력이 권력을 탐하고 도전할 여지를 넓혀주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병세가 깊어지자 어린아들 단종의 앞날을 걱정하며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인 황보인, 김종서 등 여러 고명 대신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어린 왕을 잘 보필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단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문종의 깊은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고명 대신들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선왕의 유언과 왕실의 명분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절대적인 왕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양대군과 같은 강력한 종친의 노골적인 도전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범람하려 할 때 흙으로 쌓아 올린 임시 두구로는 일시적으로는 버틸 수 있었을지 몰라도 거대한 물살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였죠. 더욱이 조선은 건국 초부터 왕권과 신권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태종과 세종 시대를 거치며 강력한 왕권이 신하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국가의 기틀을 다졌지만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이 미묘한 균형추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신하들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비대해지기 쉽고 이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야망에 따라 파벌이 형성되거나 권력 다툼이 격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을 겁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가 느슨해지자 화살이 제멋대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혼란스러운 형국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러한 총체적인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을 앞세워 권력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안고 있던 제도적 공백과 왕권의 불안정성이라는 약점을 너무나도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용한 것이죠. 마치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성벽의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은밀히 침투한 노련한 전략가처럼 말입니다. 결국 단종의 비극은 세종대왕이 의도치 않게 남긴 권력 공백이라는 비옥한 시야, 세조의 냉철하고도 과감한 정치적 야망이라는 불씨, 그리고 어린 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던 조선 초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라는 척박한 토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피어난 지극히 씁쓸한 결과였다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한 인물의 선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재단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과관계가 얽혀있는 것이죠. 역사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심층 깊게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면모와 숨겨진 교훈을 드러내곤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요인들이 어떻게 마치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점층적으로 작용하여 어린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을 완성했는지 더욱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한데 모아 어린 단종의 비극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흔히 역사 속에서 단종의 죽음은 숙부인 세조의 잔혹한 권력 욕심 때문이라고만 이야기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만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과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이랍니다. 마치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그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각기 다른 요소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어낸 것이죠. 먼저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시대부터 그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신료들과의 협치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문물을 발전시켰지만
만년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세자였던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왕권보다는 신하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이는 의도치 않게 특정 대신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듯 세종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미처 예상치 못한 권력의 공백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이죠. 그리고 병약했던 문종의 짧은 재위 기간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며 어린 단종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주시했던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야심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이 처한 구조적 취약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고명 대신들의 권력 집중이 왕실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명분을 교묘하게 활용했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자신의 목적을 향해 정확히 조준하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그는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했지만 그 배경에는 어린 왕을 대신해 왕실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만의 논리와 치밀한 계획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선 초기 왕위 계승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는 어린 단종을 보호할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도는 어린 왕의 즉위를 충분히 상정하지 못했고, 강력한 외척이나 왕실 종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 또한 미비했죠. 마치 튼튼해 보이는 성벽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는데, 이를 보수할 마땅한 도구나 기술이 없었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명 대신들은 물론 충성을 다하려 했겠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파벌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 시스템이 가졌던 구조적인 취약성은 어린 왕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결국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은 세종대왕이 의도치 않게 남긴 권력의 빈자리, 세조의 냉철하고도 계산적인 정치적 야망, 그리고 어린 왕을 지켜주지 못했던 조선 초기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라는 세 가지 강력한 흐름이 한데 모여 거대한 비극이라는 강물을 이룬 결과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선악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점층적인 인과관계가 얽혀 만들어진 예견된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 수많은 인물들의 선택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구조적 한계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지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집합체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단편적인 정보나 특정 인물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깔린 시대적 맥락과 구조적 원인을 함께 탐구하는 깊이 있는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비단 역사 이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 역시 단일한 원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배운 다각적인 시선을 통해 본질을 꿰뚫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이처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밝은 거울이 되어 우리 앞에 늘 서 있는 것이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